비트코인이 결국 또다시 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월부터 두 달째 65,000달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중인데요. 또한 비트코인은 7월 내내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찌르고 빠지는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승을 못하는 건지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로 이러다가는 비트코인이 다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말하지 않는 비트코인 1타 강사만의 분석을 들어보실 분들은 영상을 최소한 중간까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1타 강사는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퀀트 트레이딩 전략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타 강사의 실계좌 수익률은 단기, 중기, 장기 3개의 계좌에서 4,309만원의 매수 포지션으로 29만원 수익 중이고, ROI는 47% 수익 중인데요. 실계좌 인증과 매매 타점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녹화 방송보다 더 빠르게 매매하는 단타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실전 매매방으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내 답변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만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승을 못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스스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7월 17일부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금값, 유가, 달러, 채권까지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는 비트코인과 나스닥, 금값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지금 제도권 금융시장을 따라서 그냥 똑같이 움직이고 있을 뿐인 겁니다. 반면에 유가는 계속 상승 중인데요. 이건 또 비트코인이 하락할 문제라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제도권 금융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물 매수세는 없이 선물 레버리지로만 억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보라색 라인이 선물의 미결제 약정인데 7월 내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마다 급증하고 하락할 때마다 급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선물 레버리지에 그대로 끌려다닌 거죠. 반면에 현물 거래량은 4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또 다른 분석에서도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량은 평균의 60% 수준으로 급감했고, CME 선물의 거래량은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매집 기업들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사실상 제로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떠나고 선물 시장에서만 투기가 판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고, 선물 거래도 기관들은 하지 않고 제도권 밖에서 개민들과 시세 조작 세력들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제도권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폭락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제도권 금융시장에 악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유가는 지금 7월에만 36% 급등 중인데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러다가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유가는 더 급등할 수 있고,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도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당장 7월에 깜짝 인상 확률이 30%를 넘은 가운데 9월 인상은 거의 확정이고 12월에도 추가로 인상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고할 때부터 비트코인은 하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트럼프는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관세 전쟁을 예고했는데요. 빠르면 24일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건데요. 게다가 7월 말까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과 테슬라 등 인공지능 기업들의 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나스닥도 저점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하락 시작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유일한 이슈는 클래리티 법안 뿐인데요. 지금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에 통과될 가능성을 겨우 3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8월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완전히 엎어졌다는 소식이 나오면 그것도 비트코인의 하락 트리거가 되겠죠.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빨라도 2027년 4월이나 늦으면 2027년 12월에나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비트코인은 또 하락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코인파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호들갑만 떨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CMU 선물 나오면 급등한다. 벡트 나오면 급등한다. 선물 ETF 나오면 급등한다. 지니어스법 통과되면 급등한다 등등 희망의 로를 돌리고 정신승리를 했지만 결과는 전부 다 폭락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현물 ETF가 나왔을 때만 4년 사이클에 상승장과 겹치면서 상승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 2021년 선물 ETF가 나왔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인 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무려 5년 동안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한 거죠.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만 되면 비트코인이 폭등할 것처럼 난리를 쳤었지만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저점 찍었다,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되면 급등할 거다 등등 희망의 로와 정신승리에 빠지기보다는 차트를 기준으로 기술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 1타 강사는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퀀트 트레이딩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최대 57,700달러까지도 다시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57,700달러까지 깨지면 4년 사이클 이론에 따라서 최대 10월에서 11월까지 5만 달러와 4만 달러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67,000달러 위에 손절을 설정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서 1차로 63,700달러, 2차로 62,400달러, 3차로 61,200달러, 4차로 57,700달러까지 하락 목표가를 잡아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57,70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면 악재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 조정이 끝나고 67,300달러 돌파까지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겠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서 1차로 전고점인 82,9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건데요. 68,000달러는 단기 투자자들의 평단가로 본절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따라서 67,300달러를 돌파하고 완전히 상승 추세로 뛰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급과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안하지만 비트코인이 억지로라도 고점들을 계속 돌파했기 때문에 계좌는 풀매수 상태인데요. 퀀트 트레이딩은 순수하게 가격 데이터만을 근거로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매수 포지션의 규모를 계속 늘려갈 것이고 만약에 하락하면 매도 포지션으로 바꿀 것입니다. 총 3개의 계좌 중 1번 계좌인 단기 매매 전략은 7월 15일부터 분할로 매수 진입을 해서 2,199만원 매수 포지션으로 29만원 수익 중이고 ROI는 67% 수익 중인데요. 현재 매수 평단가는 64,900달러이고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재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을 추가로 늘릴 겁니다. 그리고 61,800달러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다가 61,800달러가 깨지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건데요. 다음으로 2번 계좌인 중기매매 전략은 7월 16일부터 분할로 매수 진입을 해서 1,504만원 매수 포지션으로 3만원 수익 중이고 ROI는 10% 수익 중입니다. 매수 평단가는 65,600달러이고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재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을 추가로 늘릴 거고요. 65,500달러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다가 65,500달러가 깨지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3번 계좌인 장기 매매 전략은 7월 20일에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는데요. 5월 23일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서 평단가 7만 달러에 청산가 65,700달러이고 ROI로 307% 익절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고요. 606만원 매수 포지션으로 마이너스 3만원 손실 중이고 ROI는 마이너스 30% 손실 중입니다. 매수 평단가는 66,100달러이고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재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을 추가로 늘릴 거고요. 57,800달러 위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다가 57,800달러가 깨지면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겁니다. 구독자님들 각자의 자산 규모와 매매 성향에 따라서 한두 개의 전략을 선택 참고하시거나 전체 전략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계좌인 단타 매매 전략은 유튜브 녹화 방송으로는 빠르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실전 매매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방에서는 비트코인 1타 강사의 매매 전략과 시황 분석을 유튜브 녹화 방송보다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립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과 수익이 잘 안 나거나 손실이 크신 분들 모두 실전 매매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내 답변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비트코인 1타 강사의 영상을 1등으로 보시기 바랍니다.